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문화 콘텐츠의 힘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계인 관련 게임들과 영화들, 그리고 드라마와 각종 인터넷 밈으로 단련된 인류. 이러한 고급 선행학습을 해온 인류에게 게이트가 닫힌 이후 남은 외계 종족의 자네와 포로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술 포인트와 고급 재료일 뿐이었던 것이죠. 유사과학맨이 인류에게 희망을 준 그날, 인류가 외계 종족에 가공할 기술을 처음 접하게 된 바로 그날은 훗날 새로운 기술적 혁명 시대의 개막을 알린 역사적인 날로 기록됩니다. 주크트리 데이. 그렇습니다. 유사과학맨이라는 콩글리시로 자신을 밝힌 남자 덕분에 한국의 인터넷 밈을 활용, 기술혁명의 날을 주크트리 데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주크트리 데이 이후로는 더 이상 차원 간 게이트가 열리지 않고 있었고, 자신을 유사과학맨이라고 밝힌 남자 또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 자신을 밝혔던 영상 하나가 그의 너튜브 채널에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인류는 앞으로 또다시 다가올지도 모르는 외계 종족의 사태에 대비해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 발전의 가속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그렇듯이 모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 외계 종족의 존재가 사실화되고 히어로까지 등장한 세상에서 외계의 첨단 기술마저 인간들의 손에 들어가자 새로운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들도 여럿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의 법과 질서를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크트리 데이로부터 약 1년 뒤, 그런 이들 중에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겨나게 되죠. 최첨단 외계 기술을 응용한 군사 기술로 무장한 채 스스로를 프로텍터 히어로즈라고 부르며 세상에 갑작스레 등장한 사람들,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유사과학맨 따위에 기내지 않고 진일보한 기술을 가진 자신들의 힘이 곧 신의 힘이므로 자신들만이 인류를 수호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이들은 사실 테러 집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세력을 키워나갔고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점령당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계 종족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연합군은 프로텍터 히어로즈와 대립하게 되었고, 전세는 점차 연합군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외계 종족에 의한 인류 절멸의 위기에서 운 좋게 벗어났지만 오히려 같은 인류에게 위협을 당하는, 한마디로 개빡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무렵 갑자기 대한민국 서울상공의 차원간 게이트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다시금 외계 종족이 쳐들어오는 것이라면서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프로텍터 히어로즈의 병력은 오히려 게이트를 향하게 되죠. 게이트가 완전히 열리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과 게이트 주위로 모여든 프로텍터 히어로즈 모두에게 긴장감이 돌던 그때, 불쑥 튀어나오는 회백색 빛의 다리, 그리고 뒤를 이어 게르마늄 팔찌를 찬 손으로 머쓱한 듯 뒤통수를 만지며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바로 유사과학맨이었죠. 외계 종족이 아닌 인류의 희망이었던 남자가 모습을 감춘 뒤 거의 1년 만에 차원간 게이트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반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남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차원간 게이트로 모습을 나타낸 것인지,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등등 수많은 기사와 SNS 게시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상공에서 천천히 내려와 서울 한강 다리 한복판에 착지하는 유사과학맨. 멀리 여행을 다녀왔다가 그리운 고향을 감상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주변 여기저기를 쳐다보던 바로 그때, 유사과학맨에게 급습을 가하는 프로텍터 히어로즈의 최신 전투 드론과 수많은 강화 병사들, 자신들의 영향력을 알릴 기회를 날릴 뻔했다고 생각했던 프로텍터의 수장은 유사과학맨을 처리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적을 다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나간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급습과 동시에 모든 언론사의 생중계 화면에 수장의 모습이 등장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친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차원간 게이트를 열고 등장한 것을 보면 유사과학맨 또한 외계 종족임이 분명하며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를 처리하여 인류를 수호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의 사자들인 자신들의 임무라고 말하며
엄청난 집중 포화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처참한 모습으로 파괴된 한강 다리 위로 엄청난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광경만이 화면에 송출되던 그때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히어로즈 프로텍터의 최신 전투 드론을 순식간에 뚫고 지나가 버리는 유사과학맨. 그리고 연이어 펼쳐지는 유사과학맨의 엄청난 공격에 프로텍터 히어로즈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최신 기술력으로 무장한 전력은 순식간에 전멸하고 맙니다. 마지막 남은 강화 병사를 향해 돌진하는 유사과학맨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유사과학맨의 입모양을 본 모든 한국인들은 그가 엄청나게 빡돌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 계획스키가 뒤질라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일주일 뒤 프로텍터 히어로즈의 수장은 영상 하나를 공개합니다. 자신들을 방해한 유사과학맨은 외계의 악마가 맞으며 이를 감싸는 사람들 또한 신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들은 신의 과업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임무를 비밀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유사과학맨의 편을 들며 방송을 진행했던 한 방송국의 사람들을 처형하는 잔악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전면전으로는 힘들 것을 파악한 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은밀히 테러를 저지를 것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유사과학맨이 너무 거세게 대응해서 이를 키웠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한편 태평양 한가운데 심해에 위치한 비밀기지. 비밀기지 안에서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텍터 히어로즈의 수장은 자신들의 본거지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 겁에 질린 표정의 한 부하가 유사과학맨이 기지에 침입했다며 뛰어들어옵니다. 기지 내 모든 병력이 막아보지만 역부족. 엄청나게 격렬하지만 엄청나게 일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기지 내의 모든 병력은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게다가 전투의 여파로 인해 기지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 모두 붕괴될 상황이었죠. 마침내 자신이 있는 방까지 들어온 유사과학맨을 향해 대체 어떻게 찾아낸 것이냐며 치를 떠는 프로텍터 히어로즈의 수장. 그러나 정작 질문을 받은 유사과학맨은 별게 다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변에 차오르는 바닷물을 손으로 한 줌 퍼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벙찐 표정으로 쳐다보는 수장. 그렇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든 존재해왔던 물. 그 물은 모든 정보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사과학맨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프로텍터 히어로즈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는 애초에 비밀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미친놈이. 극찬을 받은 유사과학맨은 허탈해하는 수장을 뒤로하고 거세게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물을 가뿐하게 통과해 깊은 심해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의 너튜브 채널에 새로 올라온 영상 하나로 인해 또다시 서버가 폭주하고 말죠. 충격, 프로텍터 히어로즈 다 부시고 왔습니다.